옛날 옛적 울창한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작은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 이 마법사의 이름은 피에르였다. 피에르는 사람의 키반도 안 되는 작은 키였지만 그의 마법 실력은 웬만한 대마법사보다 뛰어났다. 피에르는 매일 아침 새들의 노래소리에 일어나 햇살이 비치는 작은 오두막에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모두 피에르가 숲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에르는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 피에르가 나타나 다시 숲 밖으로 안내했고 다친 동물을 보면 그는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마법의 숲에서는 과일과 꽃이 언제나 풍성했고 피에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들의 색깔은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날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왔다는 소녀 엘리즈가 숲을 찾아왔다. 그녀는 피에르에게 도움을 청했다. 피에르,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마을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병이 들어 고통받고 있어요. 피에르는 망설임 없이 엘리즈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의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아름다운 한 쌍의 까마귀를 소환했다. 까마귀들은 피에르가 말한 대로 하늘 높이 날아올라 마을 근처에 떨어진 열매들 중 가장 영양가 있는 것들만 골라 물어다 주었다. 다음날 피에르는 직접 마을을 찾아갔다. 피에르는 마을의 중심에 서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땅이 갈라지고 힘차게 쏟아오르는 물줄기가 마을에 새로운 샘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마법에 감사하며 성대한 잔치를 열어 그를 초대했다. 엘리즈는 잔치에서 피에르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피에르, 당신의 도움으로 마을은 다시 생기를 찾고 있어요. 무엇으로 당신께 감사해야 할까요? 피에르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는 충분히 받았어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피에르는 마을에서 돌아와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피에르는 마을과 숲을 돌보며 그의 삶을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숲 주변에 꽃을 심어 피에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마법의 숲은 늘 평화롭고 조용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피에르는 그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코르시카에는 레몬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레몬이는 자연을 사랑하고 어떤 질문에도 호기심으로 가득 찬 소녀였죠. 그녀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농부로 일하며 자식에게 따뜻한 사랑과 품성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루는 레몬이가 숲속을 걷다가 선명한 황금색으로 빛나는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주변에는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가득했습니다. 레몬이는 이곳이 전설 속에 등장한다는 황금빛 호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레몬이는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황금빛 호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미소 지으며 아마 햇빛의 장난이겠지 라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레몬이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녀는 매일 호수를 찾아가 황금빛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레몬이는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작은 요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정은 예쁜 나비 옷을 입고 있었고 레몬이에게 친절히 인사를 했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아멜린이었고 그녀는 레몬이에게 황금빛 호수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호수는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반영하는 마법의 호수야. 아멜린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면 황금빛을 볼 수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호수가 사람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란다. 레몬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고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호수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자신의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몇 년 후 레몬이는 자라나서 마을에 사랑받는 스토리텔러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와 지혜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었고 마을은 더욱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레몬이는 직접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황금빛 호수를 찾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순수한 꿈을 찾아보세요. 황금빛 호수는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신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마법의 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돌은 아무나 찾을 수 없었지만 찾아낸다면 엄청난 운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돌을 찾기 위해 숲을 탐험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젊은 소년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항상 숲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매일같이 숲속을 돌아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피에르는 마을의 전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숲의 자연을 더 사랑했지요. 그날도 피에르는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살포시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에르는 어느새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본 적 없는 길가에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맴돌고 있었고 직감적으로 이곳엔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에르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고 작은 대리석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피에르는 놀라서 돌을 손에 쥐어보았고 그 순간 눈앞의 숲 풍경이 환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순간 피에르는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현실과는 다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마법의 숲이었습니다. 잎사귀들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공기에는 신비로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피에르는 그곳에서 환상적인 생명체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마법 돌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돌은 숲의 평화를 수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피에르는 이 돌을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았고 숲의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곧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마법의 세계와 작별을 구하며 마음속에 그 기억을 간직한 채 피에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피에르는 자주 숲을 찾았지만 마법의 돌과 같은 경이로운 경험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피에르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숲에 대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마법의 돌은 다시 숲속 깊이 숨어버렸지만 언젠가 또 다른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찾아낼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숲속에 숨겨진 마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꿈과 마주하는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장미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근처에 있는 거대한 숲을 사랑했고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미는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고 그녀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울창한 숲속 어딘가에서 거대한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숲의 왕으로 군림하던 커다란 사자였습니다. 장미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사자의 부드러운 눈빛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자는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존재였습니다. 안녕,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사자야. 내가 길을 잃은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라며 사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미는 사자와 함께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숲속의 달빛은 그들의 길을 비추었고 두 존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사자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사자는 숲의 비밀과 다양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며 두 존재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숲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사자는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앞으로는 내가 잘 아는 길이니 걱정하지 말고 잘 돌아가렴. 장미는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하며 사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사자야. 너는 정말로 나의 소중한 친구야. 라고 장미는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장미는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자와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그녀는 항상 숲을 지날 때마다 사자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자 역시 마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새로운 친구를 추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미는 어른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숲의 사자와 호기심 많고 친절한 소녀의 우정을 전설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사랑과 신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아름다운 동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피에르는 언제나 큰 물고기를 잡기를 꿈꿨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낡은 낚시대를 발견했습니다. 낚시대는 매우 오래되어 보였고 마치 주인의 손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피에르는 낚시대를 주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행운을 부르는 낚시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처음에는 이 낚시대를 그저 쓸모없는 오래된 물건이라 생각했지만 해변에서의 발견이 그의 마음 깊숙이 무언가 특별한 것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에르는 이 낚시대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피에르는 낚시대를 가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밝아오르고 있었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타게 바라던 행운을 기원하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놀랍게도 그는 전에 없던 커다란 무언가가 낚싯줄을 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큰 힘으로 낚싯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한 번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커다란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낚싯줄 끝에는 예상치 못한 존재, 바로 거대한 황금빛 물고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한 눈빛으로 피에르를 바라보았고 입을 열어 말을 걸었습니다. 피에르, 너는 나를 풀어준다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피에르는 당황했지만 금세 희열에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그는 아주 많은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는 늙은 아버지의 건강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했고, 마지막 소원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황금빛 물고기는 빛나면서 약속대로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에르의 삶은 점점 더 번영했고 그는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세상의 행운은 믿음과 희망 속에 있다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피에르는 이 황금 낚시대를 마을에 전설로 남겼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소망과 꿈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피에르와 마법의 낚시대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영원히 전해 내려오는 동화가 되었습니다.